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한파까지 몰아친다고 하니까 우리들 마음과 몸이 더 춥고 떨립니다. 나라 걱정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춥고 떨립니다. 마치 요즘 정치판을 바라보면은 고려말 때의 충신 길제가 조선 건국 직후에 예수도 개성을 찾아가서 만국의 한과 인생 무상 그리고 회환을 노래했던 시조,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그 시조가 떠오르는 그런 저녁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다 우리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 시조인데 요즘 정국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인용을 해봤습니다. 고려 때에 융성했던 그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만국의 한을 돌아보는 길제의 시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학창시절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도 이 고려의 허망하게 무너졌던 그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생 무상을 외쳤던 그런 시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제가 이 길제의 시조를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판이 정세가 우리가 겪고 있는 나라 모습이 마치 망한 고려 때의 분위기를 엿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조를 인용했습니다. 내일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 방해하려 했다 해서 구속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돼도 영장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나라는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여야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추경호의 구속이 되면은 이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 공세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누구나가 다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민주당으로 볼 때에는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각오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영장이 발부될 때에 당에 닥쳐올 후폭풍을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양 당의 입장이 반대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제 법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은 굳어지게 될 것이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후에 곧장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청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에서 이런 결정을 했었죠. 추경호 구속이 결정된다면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마저도 구속하게 될 때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위헌 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열차게 해산 정당에 대해서도 힘을 쏟을 것이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민주당도 그 뒷처리를 뒷감당을 해야 하니까 사법개혁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특검에서 한덕수라든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영장 청구를 했을 때에 법원이 계속 연달아 기각을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추경호마저도 기각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법원이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몰아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도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장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들이죠. 그래서 내란 정당이라는 모욕을, 오욕을 씻어내겠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는 것이 3대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가면서 여당에 강하게 공세를 퍼붓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나는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어느 누구도 계엄 논의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조차 없다라고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회영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면서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의는 결국 드러난다.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각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이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영장 인용 기각과 관계없이 사생결단의 싸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이 인용된다, 영장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판은 요동칠 것이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명분을 다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특검 자체 과도한 특검이었다, 몰아붙이겠고, 민주당에서는 연속적으로 영장 기각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셈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쌍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 속에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이렇게 정치가 소용돌이 치고 혼란 속에 빠져야 하는지. 이재명 역시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노릇을 한 지가 내일이면은 반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이재명이죠. 애초부터 대선판에 나서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결국 대통령 노릇까지 하도록 판을 깔아주니까 나란 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내, 반년 내내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재명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내건 거리의 현수막을 바라보면은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관세 협상 타결, 한국군 핵 잠수함 보유, 이렇게 보기 좋게
글을 써서 현수막으로 국민들을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경제와 안보에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업적을 비록 6개월이지만은 한 것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철강 관세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의 주력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강의 관세가 50%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일본은 12.5%인데 우리는 15%입니다. 같은 값을 주고 누가 세금을 더 무는 그런 자동차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반도체는 대만의 눈치를 봐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보도 민주당, 경제도 민주당, 이런 현수막을 내걸 수 있을까? 너무나도 뻔뻔한 짓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실의 김용현이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마지막 협상을 미국에서 하고 돌아오면서 했던 그 얘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대미 협상에서 만약의 경우 우리의 대통령이 이재명 같이 흠결이 있는 자가 아니라 깨끗한 정직한 그런 지도자였다라면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수모와 굴욕 속에 협상을 한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첫 만남에서 협상을 하면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다. 이렇다면은 일단 쐐기를 받고 이재명의 길을 꺾어놓고 협상에 들어가니 우리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라꼴이 이 지경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을까? 3년 만에 무너진 전 정권 윤석열 정부도 아마추어 티를 벗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런 혼란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내일이 비상계엄 선포 1년, 그리고 이로 인해서 1년 내내 나라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틈을 타고서 이재명 정권을 야당은 찬탈이다, 정권을 뺏어간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탈이든 정권 인수든 간에 이재명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또 선택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은 제일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결코 안 된다.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인품을 지닌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재명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 꼴이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지경까지 와야 하는지. 길재가 망한 고려를 이런 시절을 통해서 만국의 한과 회한을 말했었는데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길재가 다시 보고 있다라면은 어떤 시조를 하나 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